정말 어떤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일단 정찬성 선수 시절에도 너무 응원했지만 인간 정찬성으로서의 어떤 인생 이막도 팬으로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경기 보면서 이 정찬성 선수의 피와 땀 그리고 이제 노력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팬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아서 응원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로서의 정찬성 선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인간 정찬성으로서의 삶도 응원합니다. 땡큐 좀비. 네, 이번에 수령한 이제 한 40만 달러 정도의 이제 파이트 머니랑 후원금 15,000달러를 합치면 41만 5천 달러. 오, 많은 돈이죠. 오늘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하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되던데, 정찬성 선수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 여부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정찬성 선수는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령한 파이트 머니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미국에서 납부한 이제 원천 징수세액을 외국 납부세 공제로 공제를 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계약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각 국가마다 조세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조약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수행주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싱가포르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원천 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그 파이트 머니를 합쳐가지고 소득세를 산출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원천 징수한 원천 징수 금액을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정찬성 선수가 이제 수령한 파이트 머니는 좀 소득 구분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업 소득이 될 것이냐, 기타 소득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수령하는 이제 전속 계약금과 관련해서 좀 논란과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려줬고요. 소득세법 제37조를 보면은 연예인 혹은 직업 운동가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전속 계약금은 사업 소득으로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그냥 3.3% 원천 징수를 떼는 사업소득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크게 전속계약금,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금과 연봉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안분을 해서 그 계약기간마다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5년에 걸쳐서 50억의 계약금을 수령을 했고 연봉은 5억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보면은 올해부터 이제 계산을 했을 때 50억에 대한 금액은 5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서 올해 산입될 소득은 계약금 10억과 연봉 5억을 합친 15억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도 직업 운동 선수들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뉴진스가 대학 축제에 와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면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은 되고요. 3.3%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그 차인 지급액을 뉴진스가 속한 뭐 소속사에 지급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 관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사실 선수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어주는 게 또 소속사의 역량일 텐데. 연예인분들이나 이제 직업 운동 선수분들 같은 경우 이제 수령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을 절세를 하려면 가장 관건이 뭐가 될까요? 비용 인정받는 부분 아닐까요? 경비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한번 중요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면은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 경비율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정해준 거죠. 현재 세법상으로 이제 54.5%의 경비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1,000만 원의 수익을 획득을 했다면 일률적으로 545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55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2,4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입증 처리를 해줘야 되는 단계가 됐습니다. 2,400만 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단순 경비율 적용자가 아니에요. 기준 경비율 적용자가 되는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차이는 경비율의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은 54.5%인데 기준 경비율은 18.5%밖에 안 돼요. 다만 이제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출 내역이 명확한 어떤 인건비라던가 임차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되 그 외의 경비는 18.5%밖에 적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적용되는 그 경비율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2,400만 원 이상이 됐다. 더 이상 이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됐을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적격 증빙을 수령을 해야 되고 그게 사업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 되어야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스태프 밥값,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하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스태프 몇 명이 또 누가 그 대상이 됐는지도 다 기록은 해놔야겠죠. 그러면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직업 운동가 분들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특정한 이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는데요. 일시적 인적 용역이 독립성을 가지고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작가, 저술가, 번역가, 작곡가, 작사가, 가수, 댄서, 성우, 직업운동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번역가나 작가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혼자 하시죠. 그때는 이제 부가세 이슈가 없는데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히시고 일거리가 많아지면은 사업장도 하나 임차하시고 도와주는 이제 번역가나 작가분들 좀 고용해서 사업화해서 하게 되시죠.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시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가 되는 거고,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때 가서는 내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급한 매입건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받아서 비용으로 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오늘은 정찬성 선수의 이제 경기를 보면서 세법과는 이제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 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정찬성 선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Thank you, John B.